지금 시각 10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장바구니 정보, 이 알뜰 소비 정보를 전하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발품 경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주찬 네. 기자 우리 잘 아는 사이기도 하죠. 네, 이 금요일 머니클래스의 남자 이주찬 기자.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를 다녀왔나요? 네, 곧 김장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치 재료비를 취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배추값이 크게 뛰어서 재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 채소값뿐 아니라 뭐 김장할 때 들어가는 뭐 고춧가루, 뭐 소금 뭐 하나 가격이 안 뛴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배추값 특히나 많이 뛰면서 배추를 금추라고도 부른다고요? 네, 금추라는 얘기가 있죠. 가을 김장 배추는 강원도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평창 대관령을 현지를 직접 다녀왔는데 같이 한번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와, 대관령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가가요 옛날에 비해서 한 30% 40%는 올랐습니다. 배추값도 그렇고 옛날에는 파가 이런 한 단에 이만큼이면 5,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8,000원이잖아요. 걱정이지만은 그렇게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13박스 또 그렇게 담는데 우리 많이 담아서. 올해 돈 많이 들어가죠. 고치까지만 해도 100만 원어치야. 비싸가지고 안 사먹으려. 이 깍 다물고 있잖아. 아, 그래요? 지금 어머니들이 배추 한 포기 담는데 드리는 비용이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생강, 마늘, 고춧가루, 쪽파, 거기에다 배추까지 가니까. 가을 배추로 유명한 강원도로 달려갑니다. 서울에서 3시간, 평창에 도착하니 벌써 정오를 넘겼습니다. 점심으로 고소한 메밀국수 한 사발을 먹은 뒤 배추밭에 도착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배춧잎들이 온통 주저앉았습니다. 무릎병이지, 무릎병. 저희가 볼 때 뭐 이런 거 퍼런 거 이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지금 이게 와서 손을 대면 보면은 누가 먹겠냔 말이에요, 그걸. 이런 것도 다 상품성이 없다는. 그렇죠, 이거는. 지난 여름 우박을 맞아 밭을 한번 갈아엎었는데 다시 심은 가을 배추를 이번엔 무름병이 덮친 겁니다.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배추를 치우지도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갈아엎으시죠. 그렇죠. 이건 이제 뭐 품값도 없으니까 갈아엎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말라 죽으면 봄에 뭘 어떻게 뭐 또 돈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든지. 그러니 뭔 돈이 있냐고, 봄 된다고 누가 돈 주냐고요. 주변 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사귀는 구멍났지 꼈고 줄기는 썩어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돈은 누가 주냐 말이에요. 식구고 집안이고 친구고 내 아는 사람이고 다 왼수되고 압류 들어오고 경매 들어가고 막. 발걸음을 옮겨 대관령 고랭지 밭으로 갔습니다. 쌈배추를 심은 이 밭은 그나마 피해를 덜 입어 수확이 한창입니다. 껍질이 아니죠 사실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아깝다.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엄청 달아. 말도 못하게 단다. 맛있네. 온난화 현상이 와서 기온이 높고 온난화 현상이 오다 보니까 이 야채가 백연하지를 못해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해발 800m 정도, 800m 이상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잘 버티고. 강원도 가을 배추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수확을 위한 일손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품삯 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껑충 뛰었습니다. 기름값 등 물류 비용이 늘어난 것도 배추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남자 같은 경우는 16만 원, 15만 원, 16만 원. 여자는 13만 원, 14만 원까지 줘야지 작업을 하러 오는 지금 상황이 돼요. 물류비도 유류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된 배추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에서 45%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생산되는 배추가 평년과 비교해 많아 수급이 안정화되고 각종 할인 행사도 지원하면 김치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손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 김치, 이 한국인들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울푸드, 이 필수 음식인데 아까 리포트 보다 보니까 좀 낯선 단어가 있던데요. 이 무름병이 뭔가요? 예, 배춧잎이 물러진다고 해서 무름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네네. 기온이 계속 오르는 데다가 비까지 많이 오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무름병이 요즘 쉽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잎이 바스러지는 그런 바이러스도 예년에 비해서 자주 오고 있다고 하네요. 뒤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이제 무름병을. 네, 무름병 요거는 저 잎이 바스러지는 바이러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배추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참에 뭐 김장을 하지 않거나 올해는 김치를 좀 적게 먹자라면서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런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일컬어 김포족이다.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신조어가 예, 예. 있나 보네요. 김포족, 그래서 지역명을 따서 김포족이다 그러니까 나는 용산족이다, 나는 마포족이다,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들도 같이 나누고 한다는데요. 네. 문제는 김치를 담그는 데 들어가는 재료값들이 일제히 뛰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김치플레이션이다 이렇게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추뿐만이 아니라 쪽파라든지 고춧가루, 굵은소금 뭐 이런 것 재료값들이 일제히 뛰었고요. 특히 생강이 많이 뛰었습니다. 최근에 잡히긴 했는데. 뭐 적게는 20%부터 뭐 많게는 생강 70% 네. 엄청 많이 올랐네요. 10,000원 이상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일단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가 이 수급을 조절을 하고 또 지원 행사 등을 통해서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는 이 유통 구조가 많고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경우도 보면 우선 농민이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제 직거래 장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그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농민에서 중간 상인이 사서 대형마트에 넘기는 이런 구조가 있고 또 농민이나 또 중간 상인이 경매를 거쳐서 이제 시장에 가거나 또 중간 상인이 도매상이 끼어서 시장에 가거나 이런 뭐 유통 구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계를 거칠수록 더 거치는 과정들이 많아지네요. 네네네. 요 며칠 저희가 취재하는 사이에서도 특히 경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렁이기도 하거든요. 네. 수급이 많아지고 풀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경매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가가 떨어지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런가요? 네. 그게 이제 중간 상인이나 도매상들이 또 모아놓고 손해를 봤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싸게 구했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가를 낮추지 않는 거죠. 이게 중간 단계를 거칠수록 마진을 또 남겨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무조건 그렇죠.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통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철 할인 정보도 준비해 봤는데요. 유통업계에서는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찌감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선 롯데마트는 지난 5일부터 해남, 명월산 절임 배추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내달 22일까지, 이마트는 이달 말부터 예약 판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배추뿐만 아니라 김장 양념을 만들기 위한 속 재료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2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주고요. 총각무 5kg은 2만 원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나머지 김치 양념이라든지 신고 배, 깐 마늘 이런 재료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재래시장이나 이런 마트 좀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농민이나 소비자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 이어서 요즘엔 뭐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이번 시장 트렌드도 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워낙 물가가 높다 이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네.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벤트성 할인 전략으로 소비자의 손길을 이제 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진을 줄여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기존 상품에 비해 가격을 낮춘 상품들을 인기가 끌면서 이제 가격 끌어내리기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PB 상품이라고 하죠. 자체 개발 상품이라고도 하는데 CEO와 이마트에서 개발한 PB 상품이 이 라면 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이 CU에서 내놓은 서민 맥주나 서민 막걸리 같은 경우는 네. 기존 제품보다 한 40%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또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홈플러스가 출시한 PB라면 역시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말 기준 8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PB 상품 인기를 끌면서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한 33% 이상 매출이 이제 늘고 있다고 해서 다들 이제 유통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PB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마찬가지로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마진을 좀 빼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이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컵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장철을 앞두고 특히 이 배추값이 치솟아 김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죠. 이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배추를 두고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금추, 2번 강추, 3번 미스터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이주찬 기자가 발로 뛴 취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